예,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좀 늦은 시간에 마감 방송 오프로입니다. 제가 장중에는 웬만하면 약속을 거의 안 잡는데 정말 제가 기다리고 제가 만날라 했던 분이 좀 중요한 약속이 잡혀서 오해 좀 나갔다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눈이 좀 많이 섞여서 길이 되게 미끄러워요. 퇴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도 잠깐 글 올려드렸고 아침에 막 한참 제가 막 떠들었는데, 자, 미국에 어제 엔비디아가 신고가 났어요. 신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차트나 수급상 정말 좋은 시그널인 거 아시죠? 그 흐름 제가 큰 축포라고 표현했는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후장에 제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수급 종목 포트 꾸리고 종목장 대응하고 있는데, 오늘 장은 삼성전자 때문에 프리어닝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시장도 보고 우리 에코프로 머니, 머티인데 돈 좀 많이 벌으라고 머니, 제주 반도체 오늘 새로 샀습니다. 조금 샀는데, 자, 두산 로봇이랑 아프리카 때 샀던 변동성 종목, 전체로 반도체나 바이오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자, 미국은 어제 말씀드린 금주에 알찬 일정들이 많습니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 소식 나오고 반등을 크게 주면서 시장을 좋게 좀 돌려놨는데 일정도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자, CS를 많이 기다리고 스토리들이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AI, 인공지능이랑 로봇, SDV가 뭐냐면 이게 스마트카 초기 버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로 이제 디파인드 비클,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스마트 그 폰이죠. 그거를 자동차에 접목시킨 그런 개념이고, 헬스케어 이런 것들 주되게 CS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 프로비전이 CS 하루 전날 발표를 했어요. 2월 2일 날 출시하겠다. 1월 19일부터 이제 예약을 받겠다. 사실 기대는 제가 조금 낮췄어요.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완성도 걱정인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XR, VR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애플이 하면 달라요. 어쨌든 지금 주가는 약합니다만은 어제 반등을 줬고, 비전 프로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올해 내내 봐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되게 핫하죠. 신고가 나기도 했지만 어때 나왔던 재료는 이제 PC용, 가정용에 쓰는 컴퓨터 AI 칩을 세 종류를 공개를 했고요. 이거 며칠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중국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랑 계속 밀당하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중국이 저사양 엔비디아 칩 안 받을래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중국이랑 미국이랑 기술 패권 밀당하는 거는 중간에 엔비디아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큰 돈이 들어오는 신고가의 흐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좋게 봐요. 자, 미국이 나왔던 기대 인플레가 또 하락이 있기 때문에 물가는 잘 잡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홍콩 혹시나 ELS 들어가셨던 분은 상반기 지금 막 돌아오고 있던데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본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신저가를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계속 흥다다 몇 개월 나오다가 이제 정치그룹이란 프로포 회사가 이제 파산이 되고 난 이후에 중국 정시 종류들이 신저가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든 글로벌적으로 이날 좀 미미합니다. 작년 말에 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긴축 완화가 되고 금리가 인하기다 보니까 중국은 재정이나 통화정책, 부양책을 더 적극적으로 쓸 거예요. 요게 조금 맞춰봐야 되고, 중화권 우리나라 정시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환율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좀 높아요. 1310원, 2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화권 내에서 위안화 지금 되게 방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 중국에서요. 하지만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좀 높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 계속 하고 있는데 영향은 적습니다. 어쨌든 다행이죠. 자, 사우디가 오펙에서 뭐 거버넌스 약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우디가 유가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정시를 볼 때 금리랑 그다음 환율이랑 유가를 본다 그랬잖아요. 유가가 지금 한만 이렇게 하고 하지만 안 올라가니까 사우디가 오히려 아시아나 유럽 쪽에 운용 가격을 인하해 버렸어요. 가격을 싸게 해서 팔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WTI도 70불 초반에서 잘 있습니다. 정시 괜찮아요. 자, 제가 수급 관련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자, 정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스토리다 뭐 시황도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보는 그 수급주 안에서 진짜 많이 싸워요. 파는 쪽과 사는 쪽에 정말 그 첨예한, 진짜 먹고 먹히는 그런 대립들이 저는 항상 보고 있는 그런 면인데, 그래서 오늘 크게 봤을 때는, 자, 엔비디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가장 기준이고, 요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가야 돼요. 자, 엔비디아가 제가 기술적 그 분석도 말씀드렸고, 작년 말부터 반도체를 사자, AI 빅뱅이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하이닉스를 사고 있잖아요. 13만 원 사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보시는 분이나 중기로 보는 분은
가장 코어는 엔비디아를 말씀드렸어요. 세컨 티어는 뒤에 AMD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500불에서 돌파가 어제 됐어요. 어제 됐습니다. 어제 이런 신호는 뭐냐면 큰 흐름상 전 세계 가장 중심인 나스닥이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이 AI 핵심 종목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460, 420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 460에서 20까지 혹시나 떨어지면 얼마 전 11월 말에 살짝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물론 살게 있었지만 저점 높여가면서 고가를 상당히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그냥 따라 사요. 그냥 따라 삽니다. 사야 되는 타임. 제가 한 번씩 돌파될 때 정말 좋은 것들 스토리나 수급 볼 때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증시는 거래량도 우리나라보다 덜 봅니다. 팍팍이 덜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 보세요. 돌파되죠. 올라가죠. 여기서 뭐 지금 뭐 셧다운 얘기하고 미국 중국도 얘기하고 막 하고 있는데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돌파 때 사놓으면 이거는 정말 큰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주봉도 보시면 돌파 지금 됐잖아요. 그죠? 지금 봉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확고한 매수 시그널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로 우리나라에서 보는 반도체든 뭐든 AI 빅뱅으로 갈 수 있는 코어주가 신고가 내면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되게 좋은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AI 쪽 가는 좀 빨리 나올 거라 보지만 자, 글로벌 AI 코어주 전형기 매수 신호였고 스토리도 있고 장기 성장한다는 흐름이고 수급 신고가 다 좋습니다. 그 뒤에 AMD도 올랐거든요. MS도 괜찮으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반도체는 이렇게 되면 정말 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스토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있잖아요. 하이닉스 정말 좋습니다. 13만원, 13만원, 4천원 잘 안 빠지죠. 오늘 삼성전자 좀 떨어지긴 했는데 가지고 있는 잘 홀딩 하시고 샀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놓고 이런 큰 거니까 올라가서 제가 봤을 때 뒤에 가격도 나오는데 좀 왔다 갔다 죄송한데 CS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CEO들의 언론들이 많아요. 하이닉스 대표가 권노정 대표신데 낸드까지 끝났다. 지금 디램이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디램. 근데 낸드까지 최악진하고 반등 주면 메모리 반도체는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직접 한 얘기가 3년 내 시총 200조 넘긴다. 지금 100조거든요. 3년 내 더블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바닥에서 올라오고 나서 턴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 올라가게 되면 최소 2년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나 이쪽 메모리 쪽 반도체 걸치기 투자 본다 그러면 3년 내 2배 가면 올해는 50% 올라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13만원에서 18만원, 19만원 정도 보는 겁니다. 최소한 제가. 이 정도를 대형주 넣고 크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 얼마나 중기 투자라 좋아요. 오늘 근데 특이한 거는 그렇게 엔비디아나 애플을 약간 보여드릴게요. 애플은 항상 미국 봐야 됩니다. 약하긴 하지만. 애플이 제가 말씀드렸던 180불, 180불에서 살짝 더 돌려놨죠. 상당히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아이폰이나 디바이스는 잘 안 팔리긴 하는데 미국 증시 기본적으로 어제 나스닥 오르면서 올라왔던 부분이고 안 깨지면 나스닥 흐름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기본 잡으시면 돼요. 미국도 한번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오늘 근데 삼성전자가 프리어닝 정식은 아닙니다. 자세하게 안 하고 숫자만 나오는데 자, 영업이익이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얘기 좀 길어질라나 그래도 아시면 좋습니다. 자, 분기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계속 안 좋았어요. 적자까지는 안 났지만 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가 정말 잘 날 때는 분기별로 14조, 15조 막 났어요. 15조 원을 분기로 벌었다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 6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때 2조 4천억 가고 올해 4분기 때 컨센서스가 3조 7천억이나 4조 정도였어요. 그 사실 컨센서스는 증권사 기관에서 만드는 거거든. 직접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탐방 댕기면서 해야 되는데 애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컨센을 너무 높게 보는 것도 있지만 잘 못 맞춰요. 삼성전자 같은 거 좀 맞춰줘야지. 4조를 봤는데 왜 2.8조가 나와요. 너무 차이 많이 나잖아요. 어쨌든 6천억에서 2조 4천억에서 2조 8천억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실적 발표 나오고 근래 들어서 안 좋게 나와도 전자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왜 빠졌을까요? 오늘 빠진 이유는 기간 때문에, 외국인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외국인이 팔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팔았던 이유가 안 좋아서 때린 게 아니라 반도체는 하이닉스 보시면 되는데 둘 다 보면 되는데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2600 중반대 때 고점 부담돼서 전자 8만원 부담돼서 때렸잖아요. 빠지고 또 살 거야. 결론은 또 사요. 또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2630이나 삼성전자 팔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로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2550 정도 되잖아. 이 밑에는 사도 돼요. 이 정도 사도 되고,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이게 수급상 차트상 말씀드립니다. 계속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전자가 지금 8만원 딱 걸쳐 떨어졌잖아요. 아마 9만원 10만원 얘기해도 8만원 돌파하는 건 먼저입니다. 팡팡 먼저 안 보내요, 외국인들이. 떨어지게 되면 7만원대 초반 정도면 딱 좋죠. 또 그렇게 또 중기로 보는 분은 하시라,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 정말 좋은 거예요. 외국에서 지금 스토리상 시그널상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제주 반도체, 아침에 제가 조금 타이밍이 아쉽습니다. 많이 사진 않았어요. 제가 11만원 사가지고 19만원 18만원 잘 팔았습니다. 잘 팔았는데 오늘 신고가 막 갔어. 아침에 가다 보니까 이건 사실 물량 싸움이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확 꺾이진 않아. 이때 제가 윗골이 많이 달았을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장중에 수급 체크했을 때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오르선 안 깨져요. 이틀 버티다가 오늘 제가 여기서 샀는데 단기 1차 매수하고 지금 많이 사진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 물렸습니다. 근데 오르선 살아있죠. 오늘 제가 수급 보니까 사타파라다 많지만 그렇게 매도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팍 떨어진다기보다는 혹시나 흐름 보고 확인이 되면 밑에 정도에서 한 번 더 사서 요건 올라가 단타를 좀 치겠다. 어쨌든 2만원대 물량에 대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한 수급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온디바이스나 삼성 갤럭시 나오는 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들이 많지만 여전히 제주 반도체는 구색상 워낙 지금 얘기를 하다가 없다 보니 오늘 조금 1차적으로 사들였다 이렇게 파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사시면 안 돼요. 흐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소부장 내에서 오늘 주성엔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전히 박스 내에서 한번 슬쩍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거라 보시면 되고, 딴 것들은 고만고만했다. 삼성전자 때문에. 뭐 가온집스나 네오산 같은 건 괜찮은데 좀 가볍다 보니까 좀 안정되면 들어가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하이닉스 말씀드렸고, 자, 2차 전지는 여전히 그냥 섹터 어닝 전에 어닝이 안 좋을 겁니다. 분명히 안 좋을 거고, 삼성전자처럼 프리어닝 오늘 LG 엔솔이 나왔어요. LG 엔솔이 나왔는데 주가 보시면 그대로요.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실적이 사실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4분기 프리어닝이 되게 컨센트 하이되게 나왔고 영업이익 1%대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지금 안 좋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주가가 안 빠져요. 그 말은 뭐냐, 더 빠질 건 없어요. 하방 밴드다 보니까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임이 더뎌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실적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는 하방 등락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목별로 컨택할 때 에코프로 머티 요것도 사실은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요때 이제 23만원 4만원대 물량이 받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얘들이 더 떨어지지 않았지만 매수가 돌았잖아요. 오늘 좀 돌파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리고 또 여기서 계속 공방이야.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22만원 3만원 돼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 너무 과도하게 싫은 분들은 제가 좀 팔아라 말씀드렸어요. 비중 줄이면 딴 것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23만원 딱 찍고 또 때렸어. 그렇다 해서 뺄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당분간 23만원 4만원 물량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판단할 겁니다. 제가 사실 비중이 좀 많은 분이 우리가 많이 드린 데 있기 때문에 밑에 사는 건 위에 사는 거든 뭐 30% 내외 정도 수익 나 있어요. 30-40% 났을 건데 여기서 안 되면 비중 좀 줄여도 되고, 혹시나 슈팅 되면은 그래도 20만원 중반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뭐냐면 2월 달에 MSCI 편입된다 봅니다. 그 사실은 얘는 이래저래 좋은 거예요. 편합계라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런 걸 보면서 뭐 걱정할 거 없는 우리 주 메인 수급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BM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수급주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죠. 31만원 2만원 돌파가 안 되니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한다 했어요. 그럼 전번에 저점까지 안 가고 28만원 29만원 뭐 28만원 이렇게 또 조정받으면 며칠 또 조정받으면 또 매수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2차 전지 내에서는 그래도 에코프로 BM이 나은 편이 다짐으로 에코프로 머티를 한다. 어제 단타로 말씀드렸던 소형주라서 제가 단타 대상 드리지 않으면 탁 안 드리는 이유는 시총 보세요. 시총이 1, 2천억밖에 안 해요. 변동이 클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가긴 했는데 단타 대상 하셨던 분들은 수익 났을 겁니다. 그렇게 한 것 같게요. 자, 로보테마도 이진이 좋게 보고 CS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LG에서 자, 반려 로봇이 나왔어요. 반려 로봇, 집사 로봇. 그리고 뭐 영화에서 보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것저것 건강헬스 막 뭐 챙겨주고 뭐 가전기구 막 만들어주고 하던데 이런 것들 모멘텀 보시면 되고, 두산 로봇은 제가 오늘도 살짝 언급을 드렸어요. 이게 20%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물량을 보거든요. 근데 10만원 초반에서 안 빠지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사가지고 위에 팔아놓고 추가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봇 테마 내에서 강한 걸 늘리고 약한 걸 줄인다. 그런 패턴에서 레인보우나 유진 같은 게 조금 있는 분들은 좀
조금 줄여서 10만 초반에 좀 더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팍 가는 게 아니라 물량 소화되면서 조금 옆으로 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보면서 같이 보시죠. 어쨌든 두산 로봇은 오늘 테마 내에서 조금 비중 조절했다. 자, 그럼 어닝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2월 중순 되면 어닝이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흐름 볼 수 있다. 두산 로봇 제일 강한 거. 자, 엔비디아가 제일 핫하기 때문에 C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뒤에도 바이오도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가 로보틱스, 지금 현대차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로봇이 당장은 아니지만 세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실 맞죠. 기업들이 그렇게 하려는 부분이긴 하지만 생성 AI를 접목해서 또 로봇에 대한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자, 바이오로 봐요. 바이오로 보는데 수급 쪽으로 어제 뭐 금리도 말씀드렸지만 좀 떨어져서 저점 매수 쉽게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 들어올 수 있다 저는 보는데, 셀트리온 오늘 가려다가 또 밀렸죠. 이제 금리도 물론 4% 초반에 있는 부분이긴 하고, 미국에서 바이오텍, XBI나 BBI 말씀드렸잖아요. IBB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급적으로 변동성을 감안하면 사면 되는데 올랐다 빠져 조정받는 상태고, 이 변동성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전 같은 것들은 저점에 살짝 들어왔어요. 한올바이오 약하다 보니까 말씀 안 드렸고,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저점 매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흐름으로 종목 찾겠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또 엔비디아에서 미국의 바이오 빅테크죠, 빅바이오랑 암젠과 AI 협업 발표하면서 또 바이오도 발을 담그는, 엔비디아는 안 좋은 데가 없네요. 다 좋아요 그냥. 자, 엔터미디어 아프리카 TV 말씀드릴게요. 어제 잠깐 제가 변동성 보강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상대로 갔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98,0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10만원에 좀 샀고 98,000원에 추매하실 분들 말씀을 드렸고, 한 10만원 근처 들고 있다 보면 되는데, 11만원 돌파 안 된다 했잖아요. 11만원 어제 한번 걸렸잖아요. 11만원 요때 요 물량 11만원 돌파되면 그 뒤에 12만 13만원 본다 그랬으니까 그 흐름 보면서 얼마나 빨리 팔지, 뭐 돌파되는지 보면서 요거는 그냥 단기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수급 위주로, 종목 우리 갖고 있는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미국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좀 슴싸게 말씀드려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단기주보다는 여전히 크고 좋은 거 메인주에서 하는 게 좋고요. 이번 주 실적 이렇게 어닝 이슈 적어놨지만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또 내일도 한번 종목 보면서 언급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